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2월 13일 미얀마 주지사 회의에 참석한 미나옹을라잉 위원장은 정권 운영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교육과 보건 지역개발 사안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선 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 정치적으로 중점을 둬야 할 3대 사안으로 첫째, 국가 번영과 식량 안보 해결. 둘째, 민주주의와 연방주의에 기반한 다당 민주주의 연방 건설. 셋째, 미얀마 군 확립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교육 부문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업무 복귀를 원하는 의료진과 교육진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규정에 따라 근무를 허용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주지사들에게 미얀마 전역 학교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며 교사의 80%를 차지하는 여교사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의료진도 국민 복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시민불복종운동에 많이 합류를 하였으며 복귀를 원하는 의료진에 대해선 공무원 규정에 따라 복귀를 허용하도록 밝혔습니다. 2022년 2월 14일 양곤종합병원은 2월 15일부터 5개 외료진료 담당 전문의가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일시 업무 중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 외래 진료가 중단되는 진료 과목은 일반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신경관절과, 소화기내과, 호르몬질환 진료과라고 합니다. 신경관절과는 2월 18일까지 일시 업무 중단을 하고 방사선종양학과는 재개일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3개 진료 과목은 2월 25일까지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도 심장내과는 14일부터 18일까지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6일 개장한 라카인주 마나옹섬에 개장한 호텔 구역에서 직원 살해 사건이 발생하여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호텔 지역 위늘라잉 상무이사는 지난 2월 2일 실종된 21세 남성 주방장이 칼에 부상을 입고 숨진 채로 2월 5일 호텔 구역 인근 댐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운영이 중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호텔 구역 중단으로 마나옹섬 개발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조속히 사건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가옹 타운십 전 의원이자 희생자의 삼촌인 쪼딴 씨는 경찰은 살해 사건의 전말을 조속히 밝혀지 않을 경우 시위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보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얀마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들에 대한 검역 강화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선 탑승객은 탑승 전 2주일 내에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있었거나 이상 증세가 있는 경우 탑승이 불가능하며 탑승 전 48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탑승 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보건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관할 격리치료센터로 후송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이동통신사 텔레노미얀마 네 번째 큰 투자자로 지분 1.64%를 보유하고 있는 DMB 에셋 매니지먼트사는 현재 매각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보면 모순된 점들이 많다고 설명하며 텔레노 측에 회의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8번째 큰 투자자로 지분 1.31%를 보유한 스토어 브랜드 에셋 매니지먼트사에서도 회사 철수에 따른 인권 실사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지속가능 투자 담당관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텔레노 철수 이후 자산 오용 가능성에 대해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사 이전 시 고객 데이터가 국가관리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이런 위험을 피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분 0.96%를 보유한 KLP도 매각에 대한 공개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투자자들은 텔레노 미얀마 측에 데이터 삭제 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상 현지 법률 및 라이선스 조건상 모든 데이터는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텔레노 미얀마는 국가관리위원회의 명령이나 법 규정을 무시할 경우 직원들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1,800만 명 가입자가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 산업부 장관은 텔레노 미얀마가 고객 데이터가 국가관리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산업부는 텔레노 그룹 전체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2월 12일부터 양곤지역교통위원회는 사전 통보도 없이 양곤 시내버스 번호를 변경하여 통근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버스 요금 400잣 인상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며 버스 정차 노선의 변동보다는 대부분 번호만 변동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7번 버스는 출발지가 더 많이 나누어져서 차량이 출발하면서 배차 간격이 엄청 길어지고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버스 노선 번호 변경을 한 것이 해체되었던 양곤 지역 버스 노선 감독위원회 부활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독점 운영이 되며 양곤 시내버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양곤주지사가 YBS로 전면 개편하면서 해체된 바 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오전 11시경 미얀마 공군 소속 중국산 전투훈련기가 사가잉 지역 사가잉 타운십 예미지 호수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국영방송사 미야와디 TV는 사고가 발생한 전투기 기종은 난창 AOC 판탄으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추락하였으며 조종사는 사망한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고 전투기는 추락 직전 관제탑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타령한 공군 조종사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기종은 노후 항공기로 실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구식 전투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공군에는 21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훈련기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망한 조종사는 국방사관학교 출신 해인대 사홍대위로 최근 누설된 공습 조종사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어 미얀마 네티즌은 축하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6일 행사장에서 아세안 의장국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의장직을 맡은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미얀마 정치적 위기에 대한 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사장에서 훈센 총리는 미얀마 정치적 위기 해결에 대해 본인이 노력을 해도 저주받을 것이고 하지 않아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밝히며 국가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진전을 위한 협력이나 노력을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직이 앞으로 10개월 14일이 남았다고 밝히며 차기 의장국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제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번 발언을 하게 된 원인으로 진행 중인 아세안 회의 참석을 위해 미얀마 측 대표는 비정치인으로 선발하여 참석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해 국가관리위원회가 거부하고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나온 5가지 요구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훈센 총리도 오랜 기간 동안 독재를 해오면서 본인의 방식대로 진행이 되는 것만 익숙하기 때문에 미나웅을 라인 위원장의 대응에 대해서 다소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아세안 의장국의 입장이 아닌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측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미얀마 대표의 참석 없이 진행이 되었던 아세안 외교부 장관 회의 이후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으로 올린 미얀마 정치적 위기에 대한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임 아세안 미얀마 특사 프락소콘이 2022년 3월경 미얀마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가 된 적은 있었으나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를 넘어 아세안 미얀마 특사 방문 시 국민통합정부와 국민통합자문위원회를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아세안 지도자들 사이에선 가장 직접적인 요청이긴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민통합정부 위원들은 미얀마가 아닌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성사가 되더라도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디지털 복권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은 민영업체들과 협력하여 향후 2개월 뒤 출시를 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 활성화와 서방 국가들이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자금 차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 3월 또는 4월 출시될 예정인 새로운 디지털 복권은 복권 구매자의 은행 계좌와 공식 지급 채널을 통해서 당첨금이 지불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식은 국민통합정부에서 보미혁명 복권과 비슷한 형태로 출시가 되는 것으로
출시 후 약 25만 잣을 판매하면서 초기에는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세금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프라인 구경복권 판매 재개와 함께 온라인 복권도 출시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보이콧으로 인해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022년 2월 16일 미얀마 대외투자외교관계부 아웅나잉후 장관은 중국 업체 사우스아시아 퓨처 인베스트먼트 그룹 대표단을 접견하였습니다. 장관은 미얀마 축산업, 무역업, 부동산, 관광,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중국 남서부항과 양곤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무역 루트 개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